네, 오늘 사성제와 팔정도 9번째 강의 무색계와 상수멸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무색계 들어가기 전에 생멸지와 칠갑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팔정도의 8번째 정정에 관련된 수행의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색계 사선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초선부터 사선까지가 완전히 확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선의 삼매가 정득된 다음에는 생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멸지의 체험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확립하고 칠각지를 점검해서 칠각지가 완전하게 서야 된다. 칠각지가 완전하게 정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수다원이다. 무색계는 그 다음에 이어서 닦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무색계의 선정 그리고 멸진정이 그 앞에 색계 선정과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색계 선정과 멸진정을 하고 나면은 생멸지를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멸지를 먼저 하고 칠각지를 점검해서 수다원을 먼저 정득한 다음에 집중해서 무색계와 상수매를 닦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자, 이 순서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색계 사선정을 이때까지 집중적으로 닦았죠. 그래서 평온이 확립됐잖아요. 이 평온은 확립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평온의 기능이 이 탐진치를 눌러버리는 기능을 해요. 탐진치를 눌러버리는데 소멸을 못 시켜요. 소멸을. 그는 주석서에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백가만으로는 탐진치를 못 다스린다 이거죠. 그래서 탐진치를 비록 수다분이 깨달음은 얻었지만 업식에 남아있는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무색계와 상수멸이 필요하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수멸정 끝나고 나면은 유효열반의 체험까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제가 수행했던 바 팔정도 수행의 마지막 순서 부분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백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백가가 탐진치를 가리고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많이 약화시키지만 소멸시키지는 못한다고 한 것이 이 청정도론에도 다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써놨냐면요. 마치 얼음 속에 물고기가 동면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얼려버린다 이거죠. 얼려버리지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풀리면은 다시 팔식에 숨어있는 탐진치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사선까지만 하고 무섭게 상수멸을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슬슬 옛날 습이 지배를 하려고 대드는 그런 현상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섭게 상수멸 수행을 해서 완전히 이 탐진치를 소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얼음이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상관이 없다 이거죠. 얼음이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상관이 없다. 그래서 수다원은 깨달음은 일어났지만 탐진치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 그랬죠.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열심히 수행해서 특히 선정에서는 무색계와 상수매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탐심과 진심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 옅어졌을 때 우리는 사다함이라 그러고 탐심과 진심을 소멸시켰을 때 우리는 이제 아나함이라 그러죠. 아나함.
그리고 마지막 남은 지심까지 다 없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아라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경전에도 다 나옵니다. 자, 수다원일 때 탐진치 남아있다는 얘기도 경전에 다 나오고요. 탐진이 약화되었을 때 수행을 점점 더 해가지고 탐진을 많이 없앴을 때 그때가 사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탐진이 없어져서 5개 족쇄가 깨졌을 때 그때 비로소 불안자다, 아나함이다. 그 다음에 지신까지 극복되었을 때 아라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수행에서는 칠가치로 확립한 다음에 저 수다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다원이 집중적으로 하는 수행은 색계사선이 아니에요. 색계사선은 그 무색계를 가기 전에 색계사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는 거지만 수다원의 수행은 무색계에 그리고 상수멸에 집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정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내가 뭐를 더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뭐 만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전에도 나와 있고 청정도론에도 나와 있고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색계 선정은 꼭 필요한 선정이다. 그래서 어느 수행체에서 무색계는 안 해도 된다. 저는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선정을 부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왜 구차 재정이 차례대로경, 그 다음에 성스러운 고안경 이런 데 왜 나오겠어요? 필요하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이 탐진치를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가리워져 있다와 그것을 소멸시켰다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색계사성과 무상정만 해가지고 도인이 된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예, 그게 왜냐하면 얼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색계는 뭐냐? 어떤 게 무색계 선정이냐? 무색계는 색계가 형상이 있는 세계죠. 그 무색계는 형상이 없다 아닙니까? 무색이란 말이 형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색 수상행식 할 때 그 색, 즉 루파가 없다는 거죠. 루파를 초월한 네 가지 온, 수상행식, 그러니까 마음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초월한 마음이 있는 형태로만 경험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색계에는 색이 없어요. 색이 없고 마음의 작용만 있는 상태에서 경험되는 선정의 세계다. 자, 이것은 색계 사선을 닦은 수행자가 더 미세한 마음작용으로 들어가는 선의 경지가 무색계 선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색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냐. 무색계 선정에서는 호흡이 당연히 없어요. 호흡이 없고 몸의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미세한 정신작용만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색계 선정에 대해서 여러 경전에서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마찌마니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이라든지 마찌마니까야 26번 성스러운 고함경에 보면은 잘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고함경을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경전을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스러운 고함경 38번 문단에 보시면은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게 경전의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색을 초월하고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체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이 수행할 때 이 공무변처로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색계사선, 깊은 색계사선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바로 그냥 앞에 허공이 확 열리면서 공무변처가 열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정했다가 무색계로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번째를 할 때는 색계사선에서 출정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시간 텀을 주지 말고 그냥 1분을 넘기지 않고 바로 무색계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 약간의 테크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색계사선까지는 인중에 포지션을 주었잖아요. 마음의 포지션을 인중에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에 대한 집중이죠. 이제 한 점에 대한 집중이지만은 무색계 공무변체는 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있는 허공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점에 대한 인식에서 내 앞에 있는 허공에 대한 인식으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의 중심이 인중에서 미간 쪽으로 약간 올라옵니다. 미간 쪽으로 약간 올라와서 내 앞에 있는 허공에 대한 걸로 바뀐다. 그게 가장 좋기로는 색계사선에서 이제 마음을 바로 일으켜서 혹은 자연스럽게 공무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사선에서 완전히 일단 한번 출정해서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갈 때 이제 오늘은 색계사선까지만 할 건지 아니면은 오늘은 무색계로 들어갈 건지를 결심을 하고 하는 게 좋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색계까지 해가지고 상수멸전까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하는 경우가 오늘은 색계사선까지만 머무를 것이다. 이걸 미리 정하고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안배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이제 비상 비비상에서 상수멸로 들어가게 될 때는 자기가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뭐 내가 나오고 싶다 나온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이 좀 자기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타이머를 한 2시간 정도 걸고 들어가는 게 좋죠.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해도 자연스럽게 이제 나온다.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공무벤처가 열렸다. 그러면 공무벤처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이냐? 저는 그렇게 여기서 오래 머무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벤처가 확실히 열린 상태에서는 그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뭐 5분, 10분 그 정도도 충분하다. 그보다 더 짧게도 괜찮다, 나중에. 그래서 공무벤처가 열렸을 때 그게 공무벤처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떠들만 하지가 못해요. 그거는 이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무벤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왜 여기서 떠들지 않느냐 하면은 여기서 자꾸 떠들면은 그 공무벤처의 모습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오히려 선정에 방해가 된다. 선정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항상 선정이라는 게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계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가 자동으로 열려요.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본인한테, 수행자한테 가장 좋다. 식무벤처. 식무벤처는 이제 성스러운 고환경 39번에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구들이요. 다시 비구는 공무벤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마리, 무한한 아르마리, 식이죠.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조하여 멈다. 예. 그래서 이 식무변처는 앞에서 경험한 공무변처가 그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의 식이다 이거죠. 끝없는 허공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식이 거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식. 내 식이라는 게 나죠. 예, 선정에 들어있는 나죠. 나의 식이 가득하다는 그러한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게 이제 식무벤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소유처인데, 무소유처는 뭐냐 하면은, 원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비구는 식무벤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 허공이구나. 아 허공이 있네. 무한한 허공이 있네. 아, 이 허공이 전부 나의 알아차림 식이구나. 아, 여기에 결국 가득 차 있는 거는 나의 식이구나 하는 데서 그 식조차도 이제 없는 거예요. 이 식이라는 것도 오온이잖아요.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고 모든 것이 다 비어 있다. 예, 결국은 모두 원래 다 비어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허공도 없고 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비어 있다. 예, 사방천지에 다 아무것도 없다. 비었다. 텅 비었다 하는 완전히 비어 있는 그러한 그 상태. 예, 그게 이제 무소유처라는 거죠. 그래서 무소유처에는 키워드가 아무것도 없다예요. 네, 아무것도 없다. 그 경전에도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냥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절대정멸. 네, 그 상태. 네, 그 상태. 그게 이제 성구경 40번에 나오는 무소유처. 그다음 41번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 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이라는 것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는 거죠. 수상행식에서 산야가 끊어진 자리. 비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는 아니다잖아요. 비를 두 개 하면은 다시 긍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 부정 두 개를 겹쳐갖고 다시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 상이 없다, 비비상, 상이 있다. 상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비상, 비비상이라는 거는 산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상태. 즉,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아주 약화돼 가지고 마음이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깜빡깜빡 하는 상태가 비상비비상이다. 그래서 깜빡깜빡 하다가 깜빡 하다가 탁 스위치가 끊어지면서 떨어지는 게 상수멸청이다. 자, 다음 비구들이여 다시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정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리고 그의 통찰지로서 진리를 보아서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자, 이 상수멸정에 오면은 깜빡깜빡이 아니라 완전히 스위치가 꺼진다. 마음이 꺼진다. 그래서 비로소 여기에서 모든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선정의 경치다. 이거죠. 비구들이여 이 비구를 일러 마라를 눈멀게 했고 마라의 눈을 발판이 없도록 그렇게 빼버려서 그 사악한 마라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상수멸정까지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마라가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상수멸정은 모든 마음작용이 꺼진 상태다.
모든 번뇌가 소멸된 자리다.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마음도 없는 자리다. 색과 수상행식이 다 소멸한 자리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변처부터 지금 상수멸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오온이라고 할 때 색수상행식인데 순서를 잘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색은 어디서 다 끊었습니까? 색은 우리가 무색계로 들어올 때 이미 색을 소멸시켰죠. 색이 끊어졌죠. 그래서 색계가 아니고 무색계로 들어왔죠. 그래서 호흡도 없고 몸의 동작도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식은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식은 식무변처를 소멸할 때 끊어지는 거예요. 식이 거기서 끊어졌다. 그러면 행은 어디서 소멸됐습니까? 행은 앞에 경전을 읽어 드릴 때 잘 한번 보시면 나와요. 자, 공무벤처 처음에 들어갈 때 허공이라고 하면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식무벤처 들어갈 때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들어갔죠. 마음 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소유처를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들어갔죠. 그까지가 다 행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비상비비상처를 들어갈 때 보세요. 비상비비상이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상비비상이라고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소유처에서 비상비비상으로 넘어갈 때는 이미 행이 여기서 소멸한 거예요. 무소유처에서 행위 소멸했기 때문에 다시 비구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이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를 바로 구족에서 머문다라고 경전에 써놨잖아요. 성구경 41번에. 그래서 이 경전을 자세히 보시면 40번 다음에 이 41번으로 들어올 때는 이미 행이 끊어졌다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이 끊어지고 그리고 식이 끊어지면 수상행식 중에 뭐만 남습니까? 수하고 상만 남잖아요. 그 수상이 끊어지는 게 상수멸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수상행식이 무색계 선정에서 어떻게 끊어지느냐 나오죠. 식무변 재단할 때 식이 끊어져. 무소유에서 비상비비상으로 들어올 때 행이 끊어져. 그럼 나머지 수상은 비상비비상체에서 상수멸정으로 들어올 때 수와 상이 동시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식이 다 끊어지니까 마음에 작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선정에서 마음의 작용이 없는데 탐진치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탐진치가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자리를 경험하는 게 이 상수멸정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도 표면에 왔다 갔다 하는 탐진치가 아니고 팔식에 깊이 숨어있는 탐진치를 완전히 소탕을 할 때 이 선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원리를 이렇게 따져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색계 선정이구나. 이게 상수멸정이구나. 이 수행을 꼭 해야만 팔식에 박혀있는 탐진치를 완전히 두드려 잡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수행을 하시면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 마라가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위치로 가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제 성스러운 고안경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상수멸정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수멸정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 이는 무색계의 최고 단계인 비비상처정을 닦은 수행자가 지각과 느낌, 지각과 느낌을 완전히 멸한 상태의 선정을 말한다. 그게 이제 상수멸정이다. 하는 거죠. 상유따니까야 41번 까마부경에 보시면은 상수멸정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대목을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상수멸정에는 나는 상수멸정에 지금 들고 있다라든지 나는 상수멸정에 이미 들어서 상수멸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이러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게 있으면 상수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멸정은 그냥 스위치가 탁 꺼지는 것이지 나는 상수멸에 들어가고 있구나, 상수멸정이 이미 들었구나 이런 것이 형성되지 않는다. 왜냐? 이미 마음작용이 정지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멸정에서 나올 때도요, 나는 이제부터 상수멸정에서 출정할 것이다 라거나 나는 상수멸정에서 지금 출정하고 있다라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스위치가 꺼졌다가 스위치가 툭 하고 들어오는 것이지 중간에 이런 마음작용은 상수멸정에는 없다. 그 앞에 무색계에는 이런 마음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멸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스위치 탁 들어오고 스위치 탁 나가는 것이지 이런 작용이 없다라고 경전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오늘 상수멸정까지 할 것이다. 그때 그런 마음을 이제 먹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상수멸정에서 나오게 되면은 세 가지의 감각 접촉이 있다. 어떤 감각 접촉이냐? 공함. 모든 것이 다 비어있는 그러한 강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 감각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비어있다. 그 다음에 표상이 없다. 마음이 형성되는 이미지가 없다. 마음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함이 없다. 바라는 것이 없어.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출정 이후에 구족하게 자기한테 탁 강하게 느껴지면 상수멸정이 효과이기도 하고 또 상수멸정의 그 자기 확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묻기를 상수멸정에 출정하는 그 비구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고 어디에 기대고 있고 어디로 향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딱 한 가지래요. 멀리 여임으로 기울고 멀리 여임에 기대고 있고 멀리 여임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집착이 다 끊어진 자리죠. 모든 집착이 다 여의였다. 그래서 아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아란의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멸정을 하려면은 두 가지 큰 법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뭐냐? 사마따와 위빠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따, 선정을 열심히,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을 열심히 닦는 그 공력과 그 다음에 통찰지, 우리가 칠각지를 정득할 때 택법각지 하면서 통찰지를 확인하잖아요. 그 살아있는 통찰지와 이 사선정,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8개의 선정을 통해서 올라온 선정의 힘, 그것이 있을 때 상수면증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무색계와 상수멸증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상수멸증과 유사한 경험이 색계사선정에서 일어나면은 그거를 이제 무상정이라고 합니다. 색계사선정에서도 마음작용이 일시적으로 꺼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상정이라 해서 상수멸정하고는 구별을 하는데
두 가지의 차이로 구별을 합니다. 첫째는 무상적인 경우에는 방황가가 흐른다. 또 마음의 흐름이 느껴진다. 마음의 흐름이. 예, 그게 무상정이고 상수멸정에서는 마음의 흐름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정멸한 자리로서만 있을 뿐이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은 사선정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상수멸정은 반드시 무색계 사철을 거쳐서 와야 상수멸정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멸정은 사선정에서 일어나는 무상정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히 좀 달라요. 예. 느낌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두 개가 같은 거로 치시면 안 돼요. 이건 다른 형태의 선정이에요. 다른 형태의 선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 두 개를 같은 걸로 치우면 안 된다. 그래서 경계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세계사선에서 일어나는 무상정을 자기가 깨달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걸로는 탐진치 소멸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점이고요. 그럼 상수면증이 이제 끝났다. 상수면증이 끝났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끝났느냐? 아니다. 두 가지를 더 해봐야 돼. 두 가지를 더 확인을 해야 돼. 그 두 가지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상수면증이 끝났으면. 상수면증이 끝났다는 거는 상수면증을 한 번만 딱 경험했다가 아니라 두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어야 정득이 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상수멸정까지 오기 전에 무색계까지 오기 전에 생멸지 반드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수멸정을 한 다음에 생멸지를 다시 해서 점검을 받아라. 예. 그래서 생멸지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전의 생멸지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열반의 기쁨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여열반이죠. 유여열반의 기쁨이 체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몸 스캔을 시킵니다. 몸을 스캔을 시킬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데 강력한 에너지로만 존재하는 그 폭발적인 기쁨이 거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에너지 폭발이 드러나는데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냐면은요. 그 우리 경전에 보면은 대지가 진동한다 그러잖아요.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납니다. 예, 그것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한번 해야 돼요. 대지가 진동하는 경우는 8가지 있습니다. 8가지 있는데 안구따라 니까야 8번의 70번째 경에 보면은 그게 대지의 진동경인데요. 그게 부처님께서 대지가 진동하는 경우가 8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5번째 큰 깨달음이 있어서 정등각을 원래 경제에 따르면 정등각을 이룰 때죠. 근데 정등각의 체험이죠. 정등각의 체험이 일어날 때는 대지가 진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멸진정을 완벽하게 정득한 수행자한테는 이게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수행이 안 했거나 덜 했거나 내가 체험이 없을 뿐이지 부처님 자기가 체험하신 것을 다 써놓은 게 경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다 체험이 된다. 자, 그래서 무색계와 상수멸은 수다분들은 꾸준히 수행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몇몇 경우들을 제가 들어보면은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이 자꾸 멎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어봤습니다. 몇 분한테 들어봤는데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몸을 가지고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크게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꼭 필요하지가 않아. 무색게만 들어와도 몸이 없잖아요. 근데 상수멸전까지 하게 되면은 이 몸이 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심장이 내가 왜 뛰어야 되지 하고 그냥 멈추는 그러한 작용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있어요. 이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기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시간을 그렇게 길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수면에 들어가가지고, 심장이 약한 분이 2시간씩, 3시간씩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상수면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30분만 하면 족하다. 제 보기에는 그래요.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특히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수면증 시도할 때는 타이머를 반드시 켜고 들어가라. 타이머를. 그러니까 어,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2시간 정도 타이머를 처음부터 켜고 들어가면, 혹은 사선에서 출정한 다음에 지금부터 무색계 상수면으로 들어간다 할 때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1시간. 1시간짜리 타이머 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옆에서 깨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전에도 7일간 안 나오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7일간 안 나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타이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 선정에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뭔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수상행식이 다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는, 즉 열반의 체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 선정의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제 완성되는 것이 무색계 선정을 했을 때 그것이, 그리고 상수매를 했을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순서는 그렇습니다. 순서는 그렇고 제가 경전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수행하면서 느꼈던 바,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도관님들을 통해서 느꼈던 바들이 뭐 어긋나는 게 없어요. 다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경전의 말씀 흐름대로 다 맞고, 공무변체가 열릴 때는 몸에 대한 거는 없고 아주 미세한 마음작용만 있다가 식무변체 넘어가면서 그게 더 미세해지면서 식무변 다음에 바로 무소유 아닙니까? 무소유면 정말 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인식만 약간 살아있는 정도.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깜빡깜빡하면서 넘어가죠.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완벽히 끊어지는 자리로 간다. 그리고 거기서 체험되는 게 사선정과 좀 다르다. 사선정은 인중이거든요. 인중이지만 이거는 이제 미간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간에서 앞으로 나가는 선정이기 때문에 테크닉도 약간 다르고 본인이 느끼는 바도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사선정에서 무상정을 일부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서 상수멸에 가는 게 어렵지 않다. 왜 어렵지 않냐 하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내가 뭐를 막 애를 써갖고 넘어가야 되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저 그대로만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무소유처가 완전히 정립이 돼서 텅 비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깜빡깜빡이 일어난다. 그 깜빡깜빡해서 그대로만 가만히 있으면은 툭 하고 스위치 끊어집니다. 툭 하고. 툭 하고 스위치 끊어진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 아주 빠를 수도 있고,
좀 안 되는 듯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확 다 되는 수도 있고, 그렇다. 예, 그런데, 어, 수행자들은, 특히 이제 그 수다원 수행자들은 어떻든 상수면까지 안 되면 무색계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저는 뭐 아주 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이제 가서 그래도 아나함까지라도 가야 그래도 안전한 거야. 그래도 안전한 거고, 우백가 정도 해가지고 수다원까지만 하면 불안한 거야. 이게 업의 지배에 다시 휘둘릴 확률이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10명 중에 9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색계 상수면 필요 없습니다 하면은 저는 잘못되었다 이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부처님이 뵐 필요가 없으면은 그걸 왜 써놨겠냐. 그걸 왜 써놨겠으며 부처님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왜 9단계, 왜 초선부터 시작해서 왜 구성까지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겠느냐. 다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사선에 가가지고 사선에서 일반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가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그래, 부처님은 정말로 자기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당연히 그거 보고 그대로 하는 게 제자죠. 경이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스러운 구간경이 길지가 않아요. 그 중에 네, 이게 5개 딱 읽었거든요. 문단을 5문단만 읽었거든요. 1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참 희한하네. 무소유까지는 라고 하면서 다 들어갔는데 비상 비비상처는 비상 비비상이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바로 구족대에서 글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정교하신 분인지가 다 나와요. 얼마나 정교하게 정확한 분인지. 그래서 부처님은 굉장히 세밀하고 자상하고 정확한 분이다. 그래서 많은 해답이 부처님 경전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무소유처정도 이렇게 그 성구경 비록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반복해서 자꾸 보시면 이게 무소유구나. 그러고 여담입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아니 무소유처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세히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거야. 그냥 하라고 하지. 그래서 그 경전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 경전을 열심히 읽고 혹은 또 청정도론에도 약간 언급이 나오지. 청정도론에도 약간 언급이 나오니까 청정도론 부분하고 요 부처님 니까야를 읽으면 그게 답이 다 있다는 거지. 그게 답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토파일럿이라. 오토파일럿. 그래서 한 섹션을 딱 그대로 스탠다드대로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 섹션이 슬슬슬슬 일어나니까, 슬슬슬 일어나니까 된다. 슬슬슬 일어나니까 된다. 물론 이제 지도자나 동기들하고 얘기하면 힌트가 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힌트가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경전하고 필요한 부분, 주석서.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할 때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니까야가 물론 중심에 딱 있고 혹시 필요하면 청정도론 해봐야 책 3권 아닙니까? 그 청정도론에서 내가 무색계를 한다면 청정도론에는 어떻게 써놨냐 그 부분만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고 상수면은 그 청정도론에 뭐라고 써놨냐 그 부분만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스승은
부처님 경전이다. 경전이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과 통찰이라고 할 때 선정에 대해서는 부처님 9개 선정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맨 마지막 파트를 오늘로서 다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로서 다 마쳤고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선정하고 자유법담 이거든 저거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간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십시오. 무색해에서 공무변, 식무변 전부 5분, 10분가량 머무신다고 그랬는데 예, 저는 1, 2분 길어야 2분이거든요. 예. 그게 잘못됐는가 보죠? 전혀 잘못되지 않았고 네, 제가 1, 2분이라고 하면은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예, 만약에 길다면 5분, 10분이지 1, 2분 네.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무 문제가 없고 사실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예, 빨리빨리 지나가고 무소유에서 조금 오래 있을 수 있겠지. 그죠? 비상 예, 일어나기 전까지는 무소유에 있으니까 그래서 무소유에 대부분 계신 것이고 그러다가 비상도 길지가 않고 왜냐하면 비상 정도 되면 이미 굉장히 가까워 간 상태이기 때문에 비상에 오래 있지 않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1, 2분이야. 1, 2분 뒤에 음, 그냥 갑자기 스위치 내리듯이 툭 꺼진다. 근데 거기서 스위치 내리듯이 툭 꺼지는 거는 경험치가 옛날에 사선정에서 무상정으로 떨어질 때 경험치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다만 들어가는 자리가 그때는 사선정이었고 지금은 비상이다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그런데 상당히 놀랍게도 그 선정이 다르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는 사선정, 인중이 한 포인트에 집중되어 있는 사선정에서 일어난 거고 지금은 공간을 인식하는 무색계에서 일어나니까 그게 길이 다른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들어가는 유사성은 상당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잘 처리가 안 될 때는 색계사선에서 점에 있다가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 이후에 점만 있다가 의식이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무상정의 그 경험을 또렷하게 인식한 다음에 그 경험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다른 환경, 무색계라는 다른 환경에서 그 경험을 적용시키면 돼요. 원리가 같은 거죠. 내가 태권도를 5단짜리 내가 태권도 사범이면 내가 벌판에서 하다가 뭐 정자 위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노는 환경이 다를 뿐이지 그 태권도의 동작은 다 똑같은 동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닉이 같고 환경이 다르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 색계사선에서 딱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보는 거야. 호흡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호흡 떨어져 나가고 점에 대한 집중만 있다가 점만 있다가 점이 탁 꺼지는 그 경험. 예, 그 경험을 여기서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 팍 꺼진다. 그게 이제 예비 단계로서 평소 때 선정 워낙에 뭐 꾸준히 잘 하시니까 됐고, 그거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삿띠를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삿띠 강화하는데 도반님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마음을 보는 게 삿띠라 그랬죠. 그 마음이 수상행식 중에 한 군데 있다 그랬죠. 음, 그래서 그냥 알아차림 하지 마시고,
수에서 탐진치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잘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게 안 일어날 때는 나머지는 다 산냐 아니면 윗냐나라 그랬잖아요. 그 훈련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마음을 수상형식으로 보는 훈련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다 보면은 마음이 자꾸 고요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좀 가만히 있는 부동의 자리에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그게 선정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삿대 조금 더 강화하시고 앞에 그 부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 툭 꺼진다. 한번 아니, 해보시고. 제가 무색계를 하면은, 예, 공변, 식무병은 언제나 들어가는데, 예, 무소유는 어쩌다가 들어가요. 음. 무소유까지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지. 훈련을 좀 더 해야죠. 어쩌다 들어가는 그거를 잘 기억해야죠. 잘 기억해가지고, 그게 잘 되는 날은, 그러니까 선정이 어느 날 잘 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연속으로 세 번 일어나면 잘 안 잊어먹고 내게 되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일어나고, 3, 4일이 그냥 지나가면은 흩어져 버리죠. 그 어쩌다 그렇죠. 잘 네. 되는 날은 그 다음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서 3일간 연속으로 일으키도록 해본다. 예. 3일간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식과 무소유의 차이는 식은 채워져 있는 상태고, 무소유는 다 빠진 거예요. 빠져나가는 상태. 그러니까 그 앞에 거는 채워져 있는 거. 무소유체에 잘 들어가려면은 강력한 진공 청소기 해가지고 다 빨아들여, 다 없애버려. 완전히 비어있다. 텅텅 비어있다. 그러니까 무소유체의 만투라는 뭐냐면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경전에 그래서 놨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제가 쓰는 표현은 텅텅 비어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진공 청소기 같은 게 되는 거지. 싹 다 빨아들여. 아무도 없는 거. 깨끗하다. 그런 테크닉. 약간 테크닉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어려운 거지. 한 번 됐는데 혹은 두세 번 됐는데 잘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어렵지가 않다니까. 왜냐? 한 번 했었잖아. 했고 두 번 했고 세 번 했고 전에 경험이 있으면 쉬운 거예요. 전에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수행자들을 보면서 항상 많이 느끼는 바고 또 어,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해 주기는 하는데 선전을 열심히 해갖고 마음의 힘을 기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찰을 할 때 이 오온이 자꾸 나한테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보는 게 사띠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봐서 눈에 부딪혔다가 사라지고 귀에 들렸다가 사라지고 의식작용으로 머릿속에 들어왔다 사라지는 거의 연속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자각. 예, 거기에서 무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아주 카타르시스처럼 격렬하게 또렷하게 보이는 게 생멸지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상고 무아를 정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무상이라고 할 때 뭐 인생이 무상하네 뭐 나무잎이 변하네 이런 차원이 지금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무상을 사유로서 찾으면 안 된다. 무상을 사유로서 찾지 말고 지금 당장에 내 앞에서 생멸하는 게 무상이 보여야 그게 된다는 거죠. 예? 무상고 무아 무상고 무아 하지만 이 무상을 진짜로 보는 게 이게 핵심이죠, 핵심. 예, 그러면, 아, 이게 고구나, 아, 이게 무하구나 하는 거 자동적으로 이렇게 많이 연결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띠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특히 산부할 때 그거 얼마나 훈련하기 좋아요.
눈에 닿고 사라져. 귀에 들리고 사라져. 잠깐 머릿속에 들어왔다 사라져. 밟을 때 감촉 일어났다 사라져. 온이 계속 생멸, 생멸, 생멸. 1시간 동안 그거 느낄 수 있잖아요. 나한테서 온이 생멸하고 있는 거. 그래서 1시간 산보하는 거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이 푸르네, 기온이 좋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계속 거기서 온의 생매를 보시라. 온의 생매를 보시라. 이게 진짜 사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수행 많이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수행자들은 중요한 것이 사띠가 뭔데? 사띠는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사띠야. 그러면 네 마음이라는 거는 쪼개면 뭔데? 수상행식이야. 그러면 내 마음이 느낌을 일으키고 있을 때는 수고, 거기서 일으킴으로 넘어갈 때는 행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산야가 많단 말이에요. 산야를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을 때는 그냥 윈야나만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윈야나, 산야, 외다냐, 상카라, 이렇게 4가지 마음 작용 중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잘 안 해,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산보할 때만이라도 꼭 해라. 그러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사띠는 자동으로 됩니다. 사띠는. 예. 그래서 사띠도 처음에는 워낙에 사띠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사과 오른쪽으로 돈다. 손 올라가네. 손 뻗음, 차가움 이렇게 시작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띠가 좀 되면은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수상행식 중에 어디에 가 있지? 그걸 봐야 돼. 그거를 한 달만 봐보세요. 그 무상이 그냥 보이지. 끝없이 변하는데, 끝없이. 생활 속의 모든 게 무상인데, 그렇지. 일어나고 사라짐인데. 그렇지. 근데 그거를 안 본다니까. 안 본다니까. 그래서 입으로는 무상하는데 진짜 무상이 안 돼. 진짜 무상이 안 돼. 근데 그거를 보는 수행자는 진짜 무상이 돼. 계속 바뀌는데, 계속. 계속 바뀐다는 게 뭡니까? 인연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전부 헛개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개비네. 이거 다 그냥 일어났다가 1초도 안 돼서 사라져 버리는 것들. 잡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인연에 따라서 존재했다가 놓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들 알아서 선정을 다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까지 딱 정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딱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다 됐으니까 가기만 하면 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 뵈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